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지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비스를 보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자빗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비스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에 시간에서도 급락을 했고 오늘 시초가부터 이제 급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한번 쏟아진 상황이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되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유상증자 보는 법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초보 개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공시 나온 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 결정 이러고 나왔는데 어, 보통 초보 개미들이 이 유상증자 같은 공시가 떴을 때 공시 보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재인지 그걸 가늠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신주의 종류와 수 네, 어려운 말 다 빼고 쉬운 것만 보자고요. 보니까 650만 주를 찍어낸대요. 신주라고 써 있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650만 주를 찍어내겠다라고 써 있죠. 스크롤 쭉 내려봅니다. 그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운영 자금으로 80억이 필요해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40억이 필요해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120억. 120억. 얼마나 이제 120억이 큰 건지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자비스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480억. 480억에 120억이면은 딱 4분의 1이네요. 네, 물량이 한 방에 25%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네, 일단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부담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담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공시 한번 다시 볼게요. 얼마나 부담인가? 자,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라 나와 있고 이제 125 방금 전에 확인했죠. 이제 증자 방식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증자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자 배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주주 배정이 있고요. 세 번째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워렌 버핏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우리 회사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거는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특정 기업,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한 거는 삼자 배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예요. 즉, 이 경우에는 주가가 보통 급등을 합니다. 네, 보통 급등을 합니다. 삼자 배정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아래 것들은 호재가 아니에요.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는 호재가 아닙니다. 주주 배정은 주주면 누구나 자비스 같은 회사의 일반 주주들은 이제 뭐 이제 대주주나 이대주주나 이런 뭐 일부 기관들 제외하고 보통의 주주들은 개인 투자자겠죠. 즉 주주 배정이란 소리는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아다가 빚도 까고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일반 공모 주주가 아니어도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나 소나 참여 가능한 게 일반 공모. 즉 주주 주머니 한번 털고 그래도 돈이 모질라면 지나가는 개나 소나한테 돈 좀 받아갖고 나는 운영 자금으로 쓰고 빚 갚는 데 쓸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이 이것조차도 부족해갖고 현재 수량이 절대 적지가 않았죠. 25%입니다. 전체 시총의 25% 4분의 1입니다. 그럼 지금 나쁜 거 다 나왔죠.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신공장 건립하는데 돈을 쓰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도 증대가 될 거고 이번에는 비록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악재이겠지만 주주님들 우리가 실적으로 보답할게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타법인
다른 회사, 우리 회사랑 뭐 이제 우리 회사가 인수하게 되면은 엄청난 호재가 날 것 같고 아니면 시너지가 상당히 날 것 같은 그런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회사의 실적이 큰 보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주식수도 많은데 사용처도 기분 나쁜데 증자 방식도 기분 나빠요. 얘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주식하면서 만날 수 있는 아주 나쁜 방식의 유상증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당한 악재 유형의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롤 좀 내려보겠습니다. 예정 발행가 아직 예정입니다. 이거 나중에 주가 급락하면 조정합니다. 일단 예정 발행가는 1,850원이고요. 확정은 4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조정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현재 이제 오늘 자비스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2,165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2,055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유상증자 발행가가 1,850원이었잖아요. 네, 1,850원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정도의 분위기로 주가가 연일 조정을 받게 되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정도 금액까지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 구경했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누가 유상증자 받을까요? 안 받죠.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누가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조정을 받게 된다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 1,850원이 일단 예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주 배정이잖아요. 주주 배정. 남는 건 일반 공모. 그렇죠? 주주들 대상으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주주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 매일 움직이고 매일 체결이 되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체결이 되고 주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있어야 됩니다. 배당도 마찬가지로 배당 기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배당 기준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일이 있어야 되고 3월 16일 장종가 시간에 말고요. 장중 정규장 종가상으로 보유하고 계시면은 그 사람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전에 보유한 것도 의미 없고요. 3월 16일 종가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유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급락 때문에 팔았어요. 그럼 나중에 나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나요? 해서 1850원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나는 원래 주주가 아닙니다. 3월 15일까지 주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3월 16일 날 보유해서 주주가 되었습니다. 종가상. 그러면 유증 참여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기준일 잘 보셔야 돼요. 볼 거 몇 개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제가 볼 것만 지금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제 축으로 쭉 내려볼게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유상증자잖아요. 무상증자는 돈을 안 내는 거고 유상증자는 돈을 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돈 언제 내라고요? 납입일이 4월 27일.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신주 이번에 새로 찍어낸 유상증자 물량이 언제 상장된다고요? 5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유상증자 공시를 보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찝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유하신 분들은 유증을 참여하실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린 거를 쭉 가져가실 거면 웬만하면 유증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어차피 유증 가격은 조정을 해서라도 시중 가격보다는 싸게 할 거니까. 왜냐면 시중 가격 싸게 안 하면은 어차피 유증 성공을 못 하기 때문에 싸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난 들고 갈 거다. 아, 나 선생님 물린 거 손실 보고 절대 못 팔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유증 받으시는 게 낫겠죠. 네, 끌고 가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유증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게 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물론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전체 주식 수의 25%입니다. 25%면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수량 1이에요. 그 정도의 수량이라고요. 그 정도가 5월 15일 날 한 방에 풀립니다. 이거 기관 아니고요. 대주주 아니고요. 뭐 최대주주, 뭐 특수관계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대부분이 개미 물량일 건데 개미들이 5월 15일 날 거래 재개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호의짜고 팔겠죠. 만약에 수익입니다. 만약 1850원에 유증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주가가 22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개인들은 차익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날짜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유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요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유증이라는 갑자기 똥을 싸버리면서 주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작이 나버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증 물량이 확정이 되는 상장이 되는 5월까지 가봐야겠지만 사실 그 전에 차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집봉 같은 차트잖아요. 찌르고 밀리고 이걸 이제 매집 밀리고 찌르고 밀리고 찌르고 밀리고 그죠? 찌르고 밀리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들에 대해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매집이 아닐지언정 어쨌든 장중에 가는 척을 했고 그 가는 척을 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물린 사람들 때문에 매물대였을 건데 잘 돌파하고 잘 지지받았어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뭐 여기서 이제 또 지지고 볶고 하겠죠. 오늘 뭐 하한가도 아니고 하니까 지지고 볶고 할 건데 근데 우여곡절이 좀 있잖아요. 추후 이제 청약 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뭐 청약이 유상증자 청약이 성공리에 마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 공모 했는데 주주들이 별로 참여 안 하고 일반 공모 했는데 일반 공모도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이러면은 이게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당장 채무 상환이나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25%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 부담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 초보형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작전도 있긴 해요. 일부러 이제 이 자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회사랑 이렇게 뭐 짜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세력들 이 회사랑 짜고 그다음 일부러 이런 유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빠지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매집을 한다든지 개미 털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증은 지들끼리 공포 분위기 조성해 놓고 자기들은 유증 참여 이빠이 해버리고 저가의 물량 매집 쫙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올려 버리면 아주 잘 가는 그런 케이스들의 주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그 힌트만으로는 이게 세력들의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말할 수는 없고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봤을 때는 우여곡절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아직 유증 발행가액도 조정이 될 거고 유증 발행가액이 조정되면서 유상증자 물량도 조정이 될 거고 유상증자 이제 물량이 조정되면서 5월 부담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건데 일단 5월에 폭탄 물량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저라면 어, 중간에 이제 한번 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일단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양새니까 중간에 한번 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저라면 일단은 엑시트 할 것 같습니다. 엑시트를 하고 아니면은 3월 달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가져가다가 그 신주 배정일 기준 전후로 해갖고 분위기 보다가 만약에 신주 배정 받는 거를 확정을 했어요. 아까 3월 17일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 종가상 들고 왔어요. 그러면 신주 배정 받는 거 1850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잖아요. 그 후로는 주식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주식 팔아도 상관없어요.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 주식은 팔고 유증 상장되면은 이 물량만 갖고 수익 좀 내고
예,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유상증자 공시 보는 방법은 금일 이후로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게임 룰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나 자비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 놀러 오셔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